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4월 29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게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월말 경마에서도 강민이 약속을 지켜드렸죠. 그 대상 경주를 주력 승부로 그때 당시 그 피노누아를 대갈서 놓고 골드웨이브의 승부 막건 조져서 한 40배 됐던 거를 이빠이 때려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월말 경마는 인기마 접전처럼 보이는 레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주가 의외로 배당이 터지는 상황이 자주자주 연출이 되거든요. 자, 이번 주 서울경마 편성을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 같아요. 근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살펴 들어가면은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좀 위험한 불안한 레이스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 경마 이번 주도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드릴 것을 약속 말씀드립니다. 자,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부터 갑니다.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갑니다. 6경주와 7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 3세마리 있습니다. 당일 배당권이 인기 많은 1번마 엑셀런트 킨, 3번마 슈퍼플라이, 4번마 참빛, 그리고 11번마 클레오,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 게이트를 잘 뽑은 김정준의 1번마 엑셀런트 킨이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 경주처럼만 뛰면은 여기서 또 안 된다고 얘기 못하죠. 편성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마 엑셀런트 킨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강민이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부분이 모래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이 엑셀런트 킨이라는 마필이 두 번의 주행심사,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주행심사 때는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능력 미달이 됐던 마필입니다. 3월 10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면서 주행심사를 통과하긴 했는데 결승선에서 막 내추를 기대는 모습이 좀 불안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착차는 굉장히 큰 이착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필들 1번 게이트에서 깔끔하게 선행을 하면 좋은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그림이 되면 이런 거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 상황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1번마 엑셀런트 킨 말고도 상대 마필들이 발빠른 마필이 몇 마리가 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엑셀런트 킨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당일 배당판이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이걸 강축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번마 슈퍼플라이라는 마필이 작년 11월달 주행심사 때 기존의 재건 마필들과 같이 뛰면서도 기죽지 않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실점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뭐 특별하게 경주 전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문성이라서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고, 4번마 참빛이라는 마필은 데뷔전부터 강민이 노렸던 마필인데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히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거는 더 뛰는 말로 봅니다. 주파 기록 자체는 후지지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특별하게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4번마 참빛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
강민이 관심 있게 살펴보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두 마필입니다. 이 11번마 클레오라는 마필이 두 번의 실전에서 선행을 나서고 한 번은 데뷔전에선 3착에 머물렀고 직전 경주는 자력 2착을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덜 팔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민이 11번마 클레오가 단순 선행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행심사 때 1월 6일날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많이 맞아봤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끈기를 보인 거예요.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마필과 목의 형제 마필이죠. 그래서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11번 클레오를 인기 한 4위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1번 클리오를 조금 더 강하게 노려줄 필요가 있겠고 9번마 메가히트가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인데 이 주행심사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발주가 좀 주춤주춤했는데도 전혀 서두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꾹 눌러잡고 있다가 결승선 전방에서 채찍을 몇 방을 두들겨 봤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지금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종반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실전에서 배당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마 클레오, 11번 클레오 일단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11번 클레오와 또 9번마 메가히트, 데뷔전을 치르는 메가히트 이 두 마리는 짭짤한 배당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1번 클레오와 9번마 메가히트를 좀 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라운이너, 10번마 사커글로리, 11번 챔프스톰, 그리고 3번마 우승일기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워낙 편성 자체가 허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안쪽에 2번마 라운이너가 다시 한번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직전 경기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미련 없이 꺾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운 위너가 뛰었던 그러니까 2월이죠. 2월 11일 경주를 제가 보면서 저거는 이제 멀었다. 저거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마필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인기 1위 팔렸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입니다. 초반에 선행을 나섰는데 상권에서 선행을 뺏기고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하게 경주 전개에 문제가 없었어요. 최적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2번 라운이너는 별 능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오늘은 꺾고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전에는 강민이 완전히 꺾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꺾고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3번마 우승일기, 3번마 우승일기가 좋습니다. 3번마 우승일기는 2월 5일 경주에서 그때 대하시빨이 굉장히 좋았죠. 스타트 나면서 좀 꾸벅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대로 대하시를 밀고 선두 외곽까지 딱 붙여놨는데 끝걸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고 무너진 마필이에요. 그래서 3월 4일과 2월 5일 날은 앞장 승부를 해서 깨졌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걸음이 변한 거예요. 3월 18일 경주를 보면 안말 경주이긴 했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붙들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끈기를 보였고 직전 경주는 시종 외곽을 두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2차권에서 대등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마 우승일기는 끌리는 악벽이 제어가 되면서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은 1000m 다시 한번 최단 거리를 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3번마 우승일기, 3번마 우승일기는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줘야 될 마필이고요. 6번마 MJ 질주는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9번마 에피폴라라는 마필도 요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이 10번마 사커글로리가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어도 강민이 인정을 하지 않고 꺾었던 마필인데 왜냐하면 12월 24일 날 기록이 1분 01초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배당팔에 헛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24일 날은 평상시보다 주로가 가벼웠기 때문에 2초 3초간 기록이 빨랐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거 꺾었는데
열심히 타고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어요. 뭐 그 정도가 전부라고 보는데 오늘 뭐 약한 편성을 만나서 꺾을 수는 없고요. 11번만 챔프스톰이 직전 경주에 정말 전개를 잘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깨졌는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다. 이거는 조금 세게 보기가 좀 어렵겠네요. 전개가 상대적으로 좀 잘 풀려야 되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도 이렇다 할 능력마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3번마 우승일기는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뭐 선행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끌린 악벽이 제어가 되면서 끝걸음도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3번마 우승일기를 놓고 후자권은 뭐 여러 구멍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경주로 보여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현장에서 뭐 한방 내지는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간결한 막건으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3번마 햇살 왕자, 6번마 휴마, 1번마 웰빙조이, 그리고 9번마 개척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1번마 웰빙조이가 최근 경주에서 나올 때마다 배당판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경주에서는 깜빡이로 팔려서도 강민이 꺾었던 마필이고 3월 11일 경주에서도 깜빡이 인기 2위로 팔렸습니다만은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발주 대하시가 느리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직전에 13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강민이 이걸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또 막상 경주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마 웰빙 조이는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 않은 추입형 스타일인데 거기에 거리 적성은 짧다라고 평가가 된다는 거죠. 오늘 1300인데요. 직전보다 이번 경주가 편성이 더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웰빙 조이가 여기서 아마도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대끼리는 준 대끼로 팔릴 텐데 요거는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3번마 햇살 왕자. 3번마 햇살 왕자는 3월 4일 경주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야말로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2차 입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강민이 조금 좀 조심스럽게 살펴봤던 마필이에요. 나름 잘 뛴 겁니다. 앞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앞선에서 선행 선입 그 다음에 또 3위권 쫓아갔던 마필 3마리가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걸음을 남기면서 사착에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3번마 햇살 왕자는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6번마 휴마라는 마필이 2월 25일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거예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마지막 2차 경합에서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상당히 돋보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전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다고 보셔야죠. 중속도 살아나는 대하시를 끌어올리는 경주 내용도 직전에 보여줬습니다. 6번마 휴마가 12월 3일 경주를 보면은 발주 대하시가 느렸고요. 또 뒤에서 놀다가 끝걸음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서둘러 전개까지 끌어올리더라. 6번마 휴마는 여기서는 봐줘야 되고 8번마 진격의 레이스가 이게 얼레벌레 배낭판 바람을 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행을 편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일단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구력을 장담하기가 어렵고 오늘은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9번마 개척자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그냥 앞선이 너무 강했죠. 따당으로 끝났던 경주에서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혈통적 기대치는 있는데 이것도 뭐 얼레벌레 배낭판 바람을 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번 3경주는요.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딱히 뭐 믿을 만한 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3번마 햇살 왕자와 6번마 휴마 3번 6번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인데 3번 6번의 깜빡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당일 현장 배당 상황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입니다만은 박병훈의 1번마 태우의 날개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1번마 태우의 날개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쌍대가리 놓고 11.9배짜리를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2월 26일 경주는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마체중도 많이 늘었었고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습니다만은 직전 경기로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 외곽에서 스타트는 좀 늦었어요. 근데 대하시로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는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는 뭐 거리차를 더욱 벌리면서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는데 데뷔 초부터 기본 사이즈를 세게 평가했던 마필입니다. 10월 23일 데뷔전에서 그 안장 보정대가 파손이 됐죠. 그러면서 질질질 끌리듯이 그렇게 선행을 넘어가면서 3차까지 깨졌던 3차까지 버텨냈던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 관심 있게 살펴봤고 직전에는 놓고 때렸는데 여기서는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에요. 상대 선행만은 3번마 금소화 정도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게이트 발로 보면 1번마 태우의 날개가 여기선 선행이죠. 직전에 뭐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는 그 대하시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뭐 그래서 1번마 태우의 날개는 승군전이라도 동일거리기 때문에 1번 게이트까지 너무나 잘 뽑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번마 태우의 날개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자, 후착이 좀 많이 깝깝합니다. 지금 뭐 고만고만해요. 3번마 금소화나 아니면 5번마 최고야 최고, 또 외곽의 11번마 우리의 소원,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3번마 금소화가요 1억 원짜리 비싼 마필인데 이거는 기본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작년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공백기가 길어졌죠. 그리고 2월달 복귀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이 없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다만 3번마 금소화가 최근까지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전개는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마 금소화 이게 1번이 선행을 쏘고 3번이 쫓아가는 그림이다. 1번, 3번 깜빡이. 글쎄요, 이거는 너무 저배당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5번마 최고의 최고는 1월 21일 경주에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강민이 완전하게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도 세게 읽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작년 여름에 강민이 신라 하락 놓고 최고의 최고를 42배를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최근에 보여준 경주력은 사실 뭐 넉넉하지가 못해요. 외곽 11번마 우리의 소원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11.9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이긴 한데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고 여기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은 9번마 스카이빅이라고 봅니다. 9번마 스카이빅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1월 14일 경주에서 42배짜리를 주력 막건 적중했고 또 2월 12일 경주에서도 대가리 놓고 8.1배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그러니까 승군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승부가 없었어요. 승부지가 굉장히 박약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그냥 가는 대로 후미권까지 밀렸다가 마지막에 좀 뒤늦게 끝걸음을 남겼는데 마지막에는 추진 동작도 좀 애매했습니다. 배고픈 김옥승 기수가 안장에 올라왔고요. 배당마로서는 9번마 스카이빅. 이제부터는 노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마 태우의 날개를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깜빡이는 거의 뭐 3번마 금소화가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은 배당마로서는 9번마 스카이빅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을 놓고 3번, 9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5번마 매지가이, 6번마 블랙슈가, 2번마 컬러즈 트러플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문성기수 기승한 8번마 라온에이스 마이너스 4킬의 감량 조건이 좋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도 또 문성기수를 제한장을 올려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빠이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이것도 배당파 바람을 불 텐데 일단 5번마 매지가이가 좋습니다. 두 번의 실전에서 강민이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요. 2월달 데뷔전에서 그 선행마 외곽까지 딱 대하시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눌러가지고 선행마를 죽여놓고 자기가 자력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그 경주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모래를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전개가 밀려요. 그랬다가 또 결승선에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마 매지가이는 늘어난 경주 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5번마 매지가이는 뭐 이편성에서는 뭐 앞선이 오늘 강하지도 않아요. 매지가이가 선행 승부도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5번마 매지가이는 강하게 읽어줄 내용이 있고 2번마 컬러드 트러블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봤던 마필이에요. 왜냐면 12월 4일날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그때 점입가속이라는 마필에게 코차로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점입가속이 진로가 막혔죠. 그러면서 코차로 깨진 거지 점입가속이 진로만 안 막혔으면 컬러드 트러블을 무조건 이기는 탄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조금 조심스럽게 봤는데 늪발을 하고도 마지막 뚝심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갔던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다. 자, 오늘은 출전 공백도 길어졌고요.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 컬러 트래블이 이것도 인기마로 팔 텐데 지금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겠고 6번마 블랙 슈가라는 마필은 12월 25일 날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 전에 이게 10월 달 경주를 뛰고 12월 달 경주를 뛴 거죠. 공백기가 길어진 거죠. 근데 그 10월 달 경주가 2016년이 아니고 2015년 10월입니다. 2015년 10월에 뛰고 2016년 12월 25일 날 복귀전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는 공백기가 길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2월 25일 날에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서도 강민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이 훨씬 넘는 공백기가 길어진 마필이다. 자,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2월 12일 경주에서는 선행마디에 정말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했어요. 근데 여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도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열심히 타고 깨졌던 내용이죠. 그래서 6번마 블랙 슈가도 좀 전개 운이 따라줘야 더 뛰는 마필인데 일단 오늘은 선두권 5번마 매지가이나 6번마 블랙 슈가 이 두 마필이 앞선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8번마 라온에이스는 문성 기수의 감량 조건은 좋습니다만은 직전 경기 이빠이 지었자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고요. 오히려 배당이 나온 다음에 11번마 볼드라이너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또 김정준이라서 전혀 안 팔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2월 11일 경주에서 그 추입하다가 진로가 막혀서 좀 주춤주춤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건데 물론 여력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충만은 5번마 매지가이 놓고 갑니다. 5번마 매지가이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지금 뭐 홀짝 게임 으찐이 싼 게임으로 보여지는데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배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 곳만 가져가서는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5번마 매지가이를 놓고 후차권을 최대한 압축해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한 편성이다 보니까 당일 배당팔의 깜빡이 배당도 상당히 높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1번마 베스트 드래곤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또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1번 게이트에서 밀면은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직전 경주도 강민이 1번 베스트 드래곤을 좀 실전 막건으로 노려봤는데 서둘러서 선두 외곽까지 붙여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서두르니까 끝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원래 이 마필이 베스트 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차분하게 힘 한 배 하고 한 발을 딱 더 쓰는 스타일인데 직전 경주는 서두르니까 오히려 끝걸음이 나오질 않더라. 자,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늘었습니다. 1번마 베스트 드래곤이 깜빡이로 팔릴 텐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외곽의 11번마 화이트 큐피드도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인데요. 화이트 큐피드가 최근에 끝걸음은 꾸준해요. 마지막 결승선에서 끝걸음 탄력은 꾸준한데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것이 앞선이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투입마지 이게 뭐 자력으로도 능동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11번 화이트 큐피드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못 믿는 말이고요. 7번마 듀얼 폭풍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 아닙니까? 뭐 도무지 뭐 추천드릴 만한 근거가 없어요. 직전 경기도 초반에 게이트 1타 속도는 빨랐는데 바로 선행을 또 뺏기고 그리고 전개 상황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전혀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거는 뭐 인기마로 가져가기가 어렵죠. 자, 결국 이번 6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고 복병마를 축마로 놓고 공략해야 될 경주인데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리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한 3마리 정도를 실전 고배당으로 가져갈 생각인데 그 중에서 한 마리 반드시 좀 노려야 되는 마필이 6번마 푸른 세대입니다. 오늘은 1300m 줄어든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게 뭐 1700이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줄어든 1300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1월 15일 경주에서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나섰죠. 1700에서. 그리고 3코너에서 선행을 뺏기면서 밀렸다가 다시 재차 추진을 하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2월 4일 날은 강민이 5.6배 단통 막건을 적중을 했고요. 또 최근 두 번의 경주 1700에서도 경주 내용이 아주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줄어든 경주 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6번마 푸른 세대는 여기서는 뭐 선행 승부도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6번 푸른 세대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인기바로 팔릴 것 같으네요. 한 4위권, 5위권 팔릴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6번마 푸른 세대는 여기서는 뭐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나머지 복병마 중에요. 2번마 콜미 JK는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작년 11월달 1700에서 건너편에서 선행을 강탈하고 넘어갔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배고픈 김옥순 기사 안장이고요. 2번마 콜미 JK 뭐 이래저래 지금 혼전이에요. 혼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6번마 푸른 세대 6번 푸른 세대 하나만큼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인기마들이 다 빠질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복대복 막건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6경주는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이기 때문에 자칫 전개 상황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혼전 레이스입니다. 이번 7경주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도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강축이 없는 경주로 보여지죠.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8번마 정글 드러머 그리고 12번마 서클 댄서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순으로 뭐 초원의 창가라든가 퍼펙트 클론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부는데 딱히 믿고 갈 만한 축마가 없습니다. 8번마 정글 드라마가 직전에 세계 일법의 대상 경주를 떴다고 해서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12월 17일 경주처럼 그렇게 외곽 선입을 일찍 붙여갈 수 있는 그림이면 이것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강축으로 놓고 갈 만한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고 판단되죠. 11월 27일 경주는
3위권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00까지만 잘 뛰는 마필인데 초반 전개를 얼마나 서둘러서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12번만 서클댄서는 선행 선입이 다 돼요. 근데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으려면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외곽 선입을 일찍 붙여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1월 14일 경주처럼 그렇게 외곽을 돌다가 깨질 수도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12번 서클댄서가 깜빡이로 팔려도 사실 여기서는 뭐 강하게 믿고 들어가기가 좀 조심스러운 마필입니다. 1번마 초원의 창가가 게이트는 잘 뽑았습니다. 요 마필은 작년 여름에 강민이 뮤지니의 초원의 창가 50배가 넘는 승부 막건을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경주에서는 계속 꺾었어요. 1700, 1800은 완전히 그냥 꺾어버렸는데 오늘은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작년 12월 17일 정글 드러머와 같이 뛰었을 때 보면요. 정말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게 그게 전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인기바로 팔려도 좀 조심스러운 마필들 뿐이라는 거죠. 지금 뭐 딱히 확실하게 믿고 갈 만한 그런 대가리가 없다. 그나마 8번마 정글 드라마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정글 드라마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강민이 이번 7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해서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면서 고배당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자, 오늘은 제대로 배팅 찬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일 현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가리를 정글 드러머를 세워놓고 후차권을 가져가도 한방 막건이 되겠고요. 웬만하면은 놓고 가는 충마, 고배당 복병마를 대가리로 놓고 역으로 배팅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강민의 승부지 고배당 관리 마필 반드시 노려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 한 마리를 진하게 노리면서 짭짤한 중배당, 중고배당으로 제대로 한 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출전인데요. 그럼에도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은근히 중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7번마 스위트록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거예요. 순군전이고 1700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2월 18일 날 1.6배 뭐 저배당 인정했고요. 직전 경기도 3.7배 저배당 인정하고 공략했던 마필인데요. 여기선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도 이거는 더 뛰는 마필로 강민은 보고 있어요. 이 마필의 혈통적 잠재 능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 벌마의 꿈, 부산 경마장에 있는 1군마 벌마의 꿈, 그리고 서울 경마장에서 1군까지 잘 뛰었던 깍쟁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강민이 또 고배당 들어올 때마다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김철 마주의 마필이었죠. 그 깍쟁이, 벌마의 꿈 깍쟁이, 그 마필의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있고 또 장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혈통이에요. 그래서 7번 스위트록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리는 상황인데 다만 오늘은 이걸 충바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래도 1700 첫거리는 좀 신중하게 검증이 될 필요가 있겠다. 6번마 동촌꿈나무가 좋습니다. 6번 동촌꿈나무는 12월 10일 경주에서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참았다가 한 발을 더 쓰는데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직전 경기는 1700m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역시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2위권 묻어가다가 3코너에서 다시 선행을 강탈하고 넘어갔죠.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은 좀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1700 첫거리 도전이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또 초반에 힘쓰고 중반에 또 무리한 전개를 풀어가면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은 6번마 동천꽃나무가 좀 더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7번마 스위트록이 선행을 가도 바로 동청꽃나무가 2반매를 전개를 물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마 동청꽃나무를 좀 더 강하게 봅니다. 6번 동청꽃나무, 7번 스위트록, 6번, 7번. 4번마 사려니 위는 2월달 경주에서 언제 어디서나 대가리 세워놓고 사려니 윈 64.9배였죠. 주력 승부 막건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려서도 강민이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2월 26일 날 떴던 그 국산마 편성이 굉장히 좀 허접한 편성이었죠, 사실. 그리고 1월 7일 경주도 그랬고, 직전에는 혼합 경주에서 좀 빡빡했습니다. 그리고 또 승군전에 앞선에 가려는 의지도 없었고요. 여기서 선행을 가면 좀 더 뛰어줄 마필인데 강민이 볼 때 7번만 스위트록이 더 빨라요. 그래서 7번만 스위트록이 선행을 하고 4번 사려윈 선이 붙여가고 그 뒤로 뭐 3번 하이어드림이랄지 이런 마필이 붙여가는데 6번은 동청꽃나무는 어떠한 전개를 풀어가든지 간에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읽어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6번은 동청꽃나무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 일단 6번, 7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야죠. 6번, 7번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6번 놓고 또 방어 막건까지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중배당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구경주를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살펴볼 변수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승부경주로까지는 노리지 않습니다만은 당일 현장에서 배당이 괜찮으면 배팅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공략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번마 컴퍼스가 문성기수 안장의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직전 경주도 이 마필을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사실 전부입니다. 2월 18일 경주 2차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앞선이 경합으로 무너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개운이 많이 따라졌던 내용이고 이게 또 발주가 빠른 마필도 아니고 뭐 예전에 불안했던 모래압벽은 최근에 뭐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능력마로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이면 요거는 강민은 세게 읽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마 컴퍼스가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여기는 배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배당이 터질 수가 있어요. 4번마 울트라 로켓이라는 마필을 주목합니다. 1월 22일 경주에서 카원과 같이 떴을 때에 그때 3착이 왔죠. 3착이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2차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선행마 외곽까지 딱 압박하고 들어갔는데 이 울트라 로켓이라는 마필은 그 발주가 빠르지 않은 대신에 마지막 그 추임력이 좋잖아요. 채찍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1월 22일 경주에서는 채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반마신차 깨진 겁니다. 만에 하나 채찍만 손에 들고 있었으면 충분히 2차까지 가능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복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2월 26일 경주에서는 강빈이 대가리 놓고 12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마 울트라 로켓은 부담 중량이 늘어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중속을 끌어올리는 경주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굳이 한 마리를 가장 센 놈 한 마리를 꼽아 본다면 4번마 울트라 로켓은 더 뛰는 말로 강민은 보고 있고요. 외곽에는 8번마 지상거탑 직전 경주 강민이 8.7배를 때려 먹었던 마필이고 또 3월 5일 날도 자력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뭐 이런 마필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번마 컴퍼스가 당일 배당판에 얼마나 배당판 바람을 불어주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경주 배팅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일단 4번마 울트라 로켓을 강하게 읽어주시고 반면에 아마 깜빡이가 예상되는 1번마 컴퍼스는 조금 약하게 읽어주시면서 이번 구경주는 좀 짭짤한 배당으로 엮어가겠습니다. 강민이 좀 인기 8마리 뛰는 중에서도 인기 한 7위 될 것 같아요. 인기 한 7위 정도 되는 말을 주력으로 공략할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군경주는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짭짤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식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권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레이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스프릿 오브 한센, 12번마 로켓킨, 10번마 데일시나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3마리가 모조리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난타전 레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마 스프릿 오브 한센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작년 가을에도 이거를 그 대마지존이라는 강민의 관리 마필 세워놓고 20배가 넘는 배당을 주력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그리고 또 문화일보배 작년 11월 달에 문화일보배를 떴고 또 12월 달에 2세 혼합 특별 경주를 떴고 직전 경주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요런 게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거든요. 다만 1번마 스프릿 오브 한센은 1700 지금 첫거리 도전을 나서고 있는데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1700m 경주거리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면 더 뛰어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 선행마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1번 게이트라고 해서 선행을 장담할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가는 전개로 1700m를 단숨에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담 중량까지 늘었죠. 더군다나 또 인기마로 팔려요. 그래서 1번마 스프릿 오브 한센은 배당팔의 머리로 팔려도 강민은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곽에는 12번마 로켓킨이라는 마필이 최근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까지 입상을 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 강민이 머리로 놓고 대가를 놓고 때리긴 했는데 물론 전개 상황 외곽 돌고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3월 5일날 대상 경주를 뛰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때 안말 경주 아닙니까? 정말 약한 편성의 대상 경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12번마 로켓킨도 1700 늘어난 경주거리 첫 거리에 대한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런 거 무턱대고 인기마로 팔려도 믿고 들어가기가 어렵겠고요. 10번마 데일시나는 직전 경주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어들었던 마필 아닙니까? 이거는 발주 대시가 느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기 1, 2, 3위 1번 스크린 오브 한센, 12번 로켓킨, 10번 데일시나 다 못 믿어요. 다 못 믿는 마필들입니다. 다 불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식경주는 복대복 막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데요. 강민이 최근 경주에서 계속 좀 불안 내용을 말씀드리고 꺾어드렸던 마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놓고 사야 됩니다. 1700이기 때문에 놓고 사는 고배당 충마가 있습니다. 고배당 충마를 세워놓고 일단 인기 마필들도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만은 이 복대복 막건 좀 더 과감하게 복대복 막건을 공략하면서 이번 식경주는 화끈한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천지가, 4번마 IM4U, 8번마 영롱, 또 10번마 샤이닝가이, 더 나가서는 12번마 로얄 빅토리나 또 안쪽에 2번마 큰바다나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편성에서는 안 빠진다. 안 빠지는 대가리를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인기 1위로 팔리는 5번마 천지가를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5번마 천지가가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작년 11월에는 1000m를 59초대의 주파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스피드도 있고 최근에는 놓고 쫓아가는 전개로도 뚝심을 살려내는 내용이 좋습니다. 다만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요. 자, 이 마필이 작년 12월 18일 날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시원하게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진달래를 대가리 놓고 골드호라 23.3배 마지막 경주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3.3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때 당시 천지가를 꺾었냐면 1200까지는 잘 뛰어요. 그리고 1000m도 잘 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거리 1000m, 1200을 뛰는 그 페이스가 있거든요. 그 페이스로 1400을 이게 되겠느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쫓아가면서도 뚝심을 살려내는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좋았기 때문에 1400이 안 된다고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 검증은 필요하죠. 1400m는 거리 적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마 천지가를 축마로 놓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민이 여기서 안 빠지는 축, 확실하게 대가리에 놓고 가는 축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리를 놓고 확실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그리고 선두권 전개 변수에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다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복대복 막권까지도 엮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 막권은 주력으로는 가져가지 않습니다만은 고배당 막권까지 실점 배당으로 바치는 막권이라도 고배당은 좀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주력 승부는 중배당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권. 현재까지는 한 두 방에서 승부를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딱 두 방, 대가리 세워놓고 딱 두 방으로 배당 짭짤합니다. 중배당 압축 승부 막권을 강하게 조지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 UCC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